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사실 이 방송은 지방 강연과 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사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내일 아니면 목요일 날 종합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나라 부패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도둑들보다 큰 도둑들은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변을 훑어보십시오. 빵을 하나 훔쳐서 아니면 단돈 몇만 원을 훔쳐서 잡히면 그건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도둑들은 도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도둑들은 외관적으로 도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큰 도둑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권력까지 쥐고 흔듭니다. 보통 권력층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놉니다. 가장 핵심 부를 이너스클이라고 부르죠. 놀랍게도 돈과 명예의 권력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리그, 상류사회에서 나름대로 폼 잡으며 문화를 즐기며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 명예라면 말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철학은 빈곤합니다. 빈곤한 철학. 그러나 빈곤한 철학으로 저들을 지켜보는 일은 정말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정말 절감합니다. 한국 권력과 지도층이 어디에 있느냐? 그 비극적 위치는 최근 몇몇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꼽자면 역시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이재명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과연 정직한 것인가? 모두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지도층들의 표리부동이 선을 넘은 것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극과 뒤가 다르다. 앞과 뒤가 다르다. 이게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과거의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다르다. 그래서 조직조란 말이 나왔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과거 권력은 오랫동안 사기꾼들의 뒤를 봐주면서 돈을 챙겼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권력과 지도층, 이너스컬, 그리고 지식인들, 더 나아가 한국 정치의 부패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은 바로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사건보다도 대장동 게이트는 정말 종합 부패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욕심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합동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민간업자들은 토지를 값싸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를 내세워서 말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턱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값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거죠. 관이라는 지방 권력은 철저히 업자들의 수족처럼 행동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은 업자들이 탐욕스러운 먹이에 다른 꾼들이 덤비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였습니다. 성남시는 왜 이처럼 철저하게 대장동 업자들의 수족 노릇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남시는 그 업자들에게 정말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까? 성남시장 이재명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말입니다. 천화동인 1호가 그분의 것이다. 그 말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50억 클럽은 든든한 뒷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50억 클럽의 멤버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개입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은 천화동인 1호 그분으로 지목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살렸다는 의혹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이 나라 양심과 도덕이 상징이어야 할 대법관은 무엇인가에 팔려서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고 배덕의 판관이 되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정치 생명이 끊길 것이 명확해 보였던 이재명은 기사회생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법조계에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대장동업자 김만배는 법조 출입기자라는 신분으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자 권순일의 방을 8차례나 찾았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달 가까이 되는 짧은 기간 안에 8번이나 찾아간 겁니다.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 방을 찾은 시기는 이재명 재판 심리 기간에 이처럼 집중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대부분에 이발하러 갔다고 핑계를 댔지만 이는 전 국민을 우롱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이발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데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김만배는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청탁하거나 논의하고 그리고 재촉하고 다짐받고 확인하러 뻔질나게 권순일의 방을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결과 권순일은 이 사건이 주심이 아닌데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게 하고 그리고 파기환송으로 이끈 대법관으로 언론에 지목됐습니다. 당시 대법관들은 하나같이 양심은 쓰레기통에 버린 자들이었습니까? 부끄럽지 않은가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겁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권순일을 2차례 불러 조사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나라의 건강을 흔든 이런 사건에 왜 좌파들은 아무도 촛불을 들지 않는가요? 이 권순일도 50억 클럽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게이트의 뒷배가 바로 50억 클럽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50억의 의미를 말해볼까요? 한국인들은 얼마를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30년 전에는 10억이라고 하더니 20년 전에는 경제신문에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났었죠. 지금은 그런데 50억이 되었습니다. 최근 얼마를 가져야 부자인가 물었더니 27.7%가 50억이라고 답했습니다. 말하자면 50억은 한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돈입니다. 그랬을까요? 대장동 입당 중에 살인탑처럼 행동한 김만배는 이른바 50억 클럽 뒷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그 뒷배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점잖은 이들이며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도덕적이고 점잖으며 그 직업으로 봤을 때 평소 정의의 편에 섰던 이들입니다.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특별검사, 언론사 회장,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국회의원. 아니 이보다 더 화려한 뒷배들이 모임 있을까요? 그들이 지낸 화려한 경력을 보면, 그들의 이력을 보면 이 나라를 실제 누가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뒷배들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군이 있으면서 뒤로는 조폭이나 사기꾼들을 봐주는 뒷배들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협작과 부패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연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임명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실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김만배로부터 50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곽상도는 1심에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자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이재명과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그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특검 법안은 과연 누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든 곽상도 무죄 판결은 꺼져가던 50억 클럽 스캔들에 다시 불을 붙여 놓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법안을 냈는데 분명 두 정당의 특검 법안은 결이 다릅니다. 우선은 쟁점이 둘입니다. 하나는 특검 법안은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통과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특검이 출발했을 때 과연 진실은 드러날 것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의 내용은 그 결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 상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특검을 같이 해야 된다. 정의당은 먼저 50억 클럽 특검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다음에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주가 조작 특검은 미진할 때 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곽상도의 50억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를 하면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패스트 트랙으로 가거나 아니면 법사위 안건 조정위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재적 의원 5분에서 3인 180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의당과 민주당이 합의안을 내리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추진을 둘러싼 이견이 크니까 말입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시대지난 조정훈이 변수입니다. 법사위에 딱 박혀 있어서 민주당의 꼼수에 꼼짝도 하지 않을 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조차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점을 잘 다루지 않는데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라면 저는 특검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50억 클럽의 실체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언론이 말만 요란했지 정말 있느냐? 50억씩 주는 6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50억 클럽의 실체가 있느냐? 물론 언론에서 거론되는 이들 중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곽상도와 그리고 50억이 빌려준 돈이라는 명분으로 실제 50억을 받고 그 돈을 되돌려준 머니투데이 홍승근 회장은 명백히 돈이 오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군순리는 대법관 퇴임 뒤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에서 매달 1,500만 원의 고문비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아직 밝혀진 돈 거래가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박영수도 딸이 화천대유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분양이 안 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약간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그러니까 2년 전에 박영수의 인척 이기승이 박영수 목 50억을 본인에게 대신 달라고 김만백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 후에 정영학 녹취록 속의 50억 약속 클럽에 김만배가 이기승에게 줄 100억 원이 처음 등장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는 어떤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50억 클럽 멤버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만배는 김수남이 대표로 했던 로펌과도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고문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자문료를 주었습니다. 어쨌든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신빙성이 높지 않은 말만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 50억을 줘야 한다는 말은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대장동 업자들과 합의된 게 아니라 김만배가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이 녹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솔직히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외에 50억을 준 실체에 관해 특검을 하자는 말에 수긍할 법조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은 특검의 대상으로 보이지만 말입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의 뒷배인 50억 클럽의 존재에 관해 다들 수긍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결국 50억 클럽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수사 결과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곽상도, 권순일 정도가 어느 정도 수사의 단서가 있을 뿐 나머지 뒷배들은 아직 아무런 단서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돈이 건너갔다는 증거도 없고 김만배의 말뿐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은 두 번째로 김만배의 입을 열 수단이 안 보인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김만배를 무엇으로도 유혹해서 입을 열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대장동 업자 중에서 남욱부터 정영학 심지어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 열었는데도 김만배만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과 김용까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 김만배의 입을 열 수단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수사관이 이 사건을 맡더라도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김만배의 진술뿐입니다. 그 김만배는 다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중에서 428억이 이재명 측의 것, 바로 그 점을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풀어라. 그리고 증거를 대라. 428억은 이재명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그걸 추궁당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 부분을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김만배가 변심해서 50억 클럽에 관해 진실을 털어놓을 것인가? 지금은 검찰부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김만배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게 됩니다. 실제로 돈이 건너갔거나 아니면 돈을 주기로 합의했다면 약정서가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이 합의한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의 말만 있다. 자, 세 번째, 언론이 50억 클럽의 회직인 것은 특별검사를 맡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미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다 받은, 그래서 선고를 받은 곽상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이죠.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등 법조계에서 고위직을 지닌 자들로서 모두 다 한 자락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특수통을 지낸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누가 특검 수사를 맡더라도 성과를 내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사하는 모든 방식부터 그리고 모든 절차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50억 클럽에 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도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나 짚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 수사에 집중하느라고 50억 클럽은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검찰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수사팀은 김만배의 진술이나 정영학 녹취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확인된 여러 가지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를 한다. 말하자면 아직은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다른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은 수사에 나설 정도로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성과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가 무죄를 받으면서 국민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의문본은 또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3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억 퇴직금 뇌물무죄 판결에 온 국민이 좌절했다. 대장동 의혹 돈 흐름을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가 한 말은 솔직히 일리가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다는 육성까지 공개됐는데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금 곽상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의지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당장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이 걸리는 데다가 그 의혹의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법안을 단독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수사 방해이자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대변인의 논평이 이렇습니다.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 공범 관계에 있는 김만배 일당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양금희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독단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겨서 조사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뇌물 공유 진술한 공범들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겨라는 것인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도읍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이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해서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이 특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꼼수입니다. 그 자체가 말입니다. 여당은 방탄도 모자라 모림치하고 뻔뻔한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쯤 되면 체면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절박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